암의 90%는 내가 먹는 음식이 만듭니다. 냉장고를 믿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반찬 3가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집밥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집에서 만든 반찬 중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알게 모르게 해치고 있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3세 박영철 어르신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몸이 너무 무겁고 소화가 전혀 안 되는데 혹시 췌장암이 아닐까 걱정된다며 제게 오셨습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절대 안 드시고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만 드셨습니다. 냉장고에는 언제나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건강을 위해 특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골라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무려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것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명치 뒤쪽 등 부위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나면 그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밥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만 드셨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시한폭탄 같은 반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보관 과정과 조리 방식 때문에 발암물질로 변해버린 음식들 말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처음으로 위암을 추월했습니다. 췌장암은 암 발생 순위로는 8위에 불과하지만 사망률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은 고작 15.6%입니다. 전체 암 생존율 72.1%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암 발생의 유전적 요인은 단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에서 95%는 모두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암은 식습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 집밥 반찬들이 사실은 냉장고에서 발암물질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선할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보관 과정에서 그리고 잘못된 조리 방식 때문에 우리 몸속 암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 효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반찬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음식들이 위험한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췌장감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어르신처럼 집밥만 드셨는데도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했어도 보관 방식과 조리 방식이 잘못되면 그 음식은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확인 2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를 당장 확인하셔야 할 위험한 반찬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왜 위험한지, 어떤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 코팅 전분 요리입니다. 설탕이나 물엿으로 코팅한 떡볶이, 조청에 재운 떡, 꿀에 버무린 약과 같은 음식들은 냉장고에 3일만 보관해도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분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EA군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탕이나 물엿으로 코팅된 음식은 조리 온도가 16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달달한 양념이 타지 않게 하려면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은 일반 조리의 5배에서 10배까지 치솟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 보관 중에 전분이 다시 굳어지면서 내부 구조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두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한 번 만들 때도 문제인데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독성이 배가 되는 겁니다. 박영철 어르신도 이런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떡볶이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며칠에 걸쳐 데워 드신 거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조청을 듬뿍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달콤한 양념 육류입니다. 설탕과 함께 고온에서 볶은 고기는 당독소 덩어리입니다. 제육볶음, 닭강정, 불고기, 양념갈비 같은 음식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햄이나 소시지보다 발암물질이 5배 이상 많습니다. 당독소의 정식 명칭은 최종 당화산물 AGS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고온에서 조리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삶은 닭고기와 튀긴 닭고기를 비교했을 때 당독소 함량이 무려 16배 차이가 났습니다.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한 갈비는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고온에서 구울 때 간장 속 단백질과 설탕이 만나 당독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장 양념 갈비는 소금으로만 간한 구이보다 당독소 함량이 6배에서 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췌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당독소는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미친 듯이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세포가 지쳐서 망가집니다. 이것이 췌장암의 첫 단추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당독소가 암세포에게 최고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 이상 많이 소비합니다. 당독소로 혈당이 치솟으면 암세포는 신나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몸속에 잠들어 있던 암 정후세포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당독소는 또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췌장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정상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이것이 결국 암세포로 변합니다.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도 모두 이 당독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견과류 조림입니다. 냉장고에 한 주일 이상 보관된 땅콩조림, 호두조림, 잣조림 같은 반찬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여기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물질입니다. 담배, 성면, 방사선과 같은 등급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이때 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가 되면 이미 곰팡이 포자가 침투한 상태입니다. 냉장 보관을 해도 한 주일이 지나면 곰팡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플라톡신은 268대서야 분해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조리하는 온도로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로 씻는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성되면 끝입니다. 먹는 순간 그대로 우리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독소가 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합니다. DNA가 손상되면 세포는 암세포로 변합니다. 특히 B형 간염 보균자가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간암 발생 위험이 무려 60배까지 치솟습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이 3가지 음식을 모두 즐겨 드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 어르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이런 거였구나.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독을 먹고 있었다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음식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음식들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저온 수분 조리법으로 전환하십시오. 튀기거나 굽지 말고 찌거나 삶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당독소 생성량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2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아크릴라마이드가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물을 사용한 조리는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습니다. 끓는 물의 온도는 100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센 불로 끓여도 물이 있는 한 온도는 100도를 유지합니다. 떡을 예로 들어볼까요? 떡을 기름에 볶으면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쪄서 만들면 100도를 넘지 않습니다. 똑같은 떡이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거나 찌세요. 닭가슴살을 삶아서 찢어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도 수육으로 삶아 드시면 당독소 걱정이 없습니다. 맛이 없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레몬즙, 겨자, 쌈장을 곁들이면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저온 찜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100도 이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찜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80도에서 90도 사이로 온도를 맞춰서 천천히 익히면 고기가 부어러우면서도 발암물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후추는 조리 중에 넣지 말고 식탁에서 뿌리십시오. 그리고 간장 조림 대신 소금으로 간하세요. 후추를 고온에서 가열하면 아크릴라마이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후추 속 특정 성분이 열을 받으면 변성되면서 발암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후추를 넣고 볶은 음식과 후추를 나중에 뿌린 음식에 아크릴라마이드 함량이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조리할 때는 후추를 절대 넣지 마세요.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식탁에 앉아 드실 때 그때 후추통으로 뿌리세요. 이것만으로도 발암물질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장도 문제입니다. 간장에는 단백질과 당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온에서 조리면 당독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간장 조림, 간장 불고기, 간장 양념 구이는 모두 위험합니다. 대신 소금을 쓰세요. 소금은 아무리 가열해도 당독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간장 양념 대신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우세요. 훨씬 더 건강하고 고기 본연의 맛도 살아납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양념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당독소 생성이 억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을 넣고 조리하면 당독소 생성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식초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532 채소 법칙을 지키고 신선하게 보관하십시오. 잎이 채소 5가지, 뿌리 채소 3가지, 발효 채소 2가지를 매일 드시되 3일 이내에 신선하게 소비하세요.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당독소를 중화시킵니다. 이미 먹은 발암물질도 채소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P 채소는 상추, 깨씹, 시금치, 청경채, 케일 같은 것들입니다. 뿌리 채소는 무, 당근, 우엉 같은 것들이고요. 발효 채소는 김치와 된장입니다. 다만 김치와 된장은 염분이 높으니 소량만 곁들이세요.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반찬은 만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모두 드셔야 합니다. 4일째부터는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 아까운 반찬이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소량 조리 원칙을 지키세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먹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2인분, 3인분씩만 만들어서 그날 다 드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일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견과류는 냉동 보관하세요. 작은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먹을 만큼만 꺼내서 그날 바로 드시고 남은 건 절대 실온에 두지 마세요. 냉동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췌장암 고위험군이라면 정밀 검진을 받으십시오. 50세 이상 가족력이 있는 분,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긴 분은 일반 초음파가 아닌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일반 복부 초음파로는 췌장의 절반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췌장 꼬리 부분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암이 생겨도 일반 검사로는 못 찾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위 안에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췌장을 바로 옆에서 봅니다. 1cm 미만의 작은 종양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기 발견율이 일반 검사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췌장암의 조기 신호를 알아두세요. 명치 뒤쪽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고 식사 후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췌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허리 디스크와는 다른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긴 분도 조심하세요.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닌데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 췌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즉시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튀기고 굽지 않고 찌고 삶겠습니다. 반찬도 3일 이내로 먹고 버리겠습니다. 견과류도 냉동실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덧붙이셨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한 습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박영철 어르신이 직접 짜보신 일주일 식단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제 진료실을 나가신 후 바로 실천에 들어가셨습니다. 월요일 어르신은 아침에 찐 고구마와 삶은 달걀로 시작하셨습니다. 점심에는 삶은 닭가슴살을 찢어서 상추, 깨십, 양배추, 파프리카, 오이 5가지 IP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무, 당근, 우엉 같은 뿌리 채소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냉동실에서 꺼낸 호두 5알을 그날 바로 드셨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현미밥에 김치 한 접시, 그리고 저온 찜기로 쪄낸 생선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소금만 살짝 뿌려 삶은 수육을 쌈 채소에 싸서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콩나물국에 두부 반 모를 넣고 청경채, 시금치, 미나리를 넣어 푸짐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이런 패턴을 반복하셨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음식을 찌거나 삶아서 드시고 채소는 매일 5가지 이상 바꿔가며 드시고 반찬은 그날 만들어 그날 다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복잡한 양념장 만들 필요도 없고 기름 튀는 것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찜기에 넣고 타이머만 맞춰 놓으면 알아서 익습니다. 냉장고 관리 원칙도 중요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반찬은 만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모두 소비합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과감히 버리세요. 냉장고 문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만든 날짜를 적어두시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둘, 견과류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마트에서 사온 견과류를 한 번 먹을 양만큼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으세요. 그리고 전부 냉동실에 넣으세요. 먹을 때마다 한 봉지씩 꺼내서 그날 다 드시면 됩니다. 셋,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서 식탁에 오래 두지 마세요. 실온에서 2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바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 3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떡볶이를 영원히 못 먹나요? 아닙니다. 떡볶이를 먹되 만드는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떡을 먼저 물에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 다음 설탕이나 물엿 대신 토마토 소스나 고추장만으로 살짝 버무려 드시면 됩니다. 고온에서 볶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양념만 버무리는 겁니다. 핵심은 고온과 당분의 조합을 피하는 겁니다. 떡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고온에서 설탕과 함께 볶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조리 방식만 바꾸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먹어온 음식들인데 지금 바꿔도 소용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췌장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암 전구 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자라서 암세포가 되고 암세포가 덩어리를 만들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바꾸면 10년 후, 20년 후에 암세포가 자랄 토양을 없애는 겁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도 물과 영양분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암 전구 세포가 있어도 발암 물질과 당분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미 생긴 암 전구 세포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는데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미네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산곤 장기 보관과 조림 형태입니다. 신선한 견과류를 냉동 보관하고 먹을 만큼만 꺼내서 당일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루에 호두 5개, 아몬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견과류는 산곤에 10분 정도만 두면 먹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 다만 조림은 피하세요. 견과류를 설탕이나 조청에 조리면 당독소와 산패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견과류는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소한 맛 그대로 즐기세요. 박영철 어르신은 이 모든 걸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죠. 하지만 2주째부터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리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튀기고 굽던 걸 찌고 삶으면 됩니다. 일주일치 반찬 만들던 걸 하루치만 만들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천 댓글을 보면 나도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함께 건강을 지킵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냉장고 속 당분 코팅 전분 음식, 달콤한 양념 고기, 오래된 견과류 조림은 햄보다 오바의 위험한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버리십시오. 둘째, 저온 수분 조리로 바꾸고 반찬은 3일 이내에 소비하세요. 튀기고 굽는 대신 찌고 삶으면 발암물질 생성량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셋째,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췌장 정밀 검진을 받으세요. 내시경 초음파로 조기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암의 90%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90%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떡볶이 대신 찐 고구마를 드시는 것, 닭강정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드시는 것, 냉장고에 일주일 된 반찬을 과감히 버리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3일 이상 된 반찬이 있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견과류가 실온에 놓여 있다면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세요. 오늘 저녁부터는 굽거나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 드세요. 건강한 내일은 오늘 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위험한 음식을 버리는 용기, 오늘부터 조리 방식을 바꾸는 용기, 오늘 검진을 예약하는 용기, 이 작은 용기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음식이 위험하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말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박영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3세 어르신도 평생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